제가 그동안 싹 벼르고 있었습니다. 이놈 새끼 이거 지금 고소할 거 없나 제가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 이거 뭐예요 지금 우영우방에 멋대로 들어가면 죽을지. 누가 봐가지고 고소를 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로이어 프렌즈입니다. 우영우 12화를 리뷰를 해볼 건데요. 오늘의 주제는 해고 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미르라는 이름의 그런 보험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SB라는 또 다른 더 큰 회사랑 통합을 하게 되면서 정리해고를 하는데 사내 커플, 사내 부부면은 둘 중에 한 명이 나가라. 외벌이보다 훨씬 낫지 않느냐. 와이프 쪽이 그만두지 않으면은 남편 쪽은 무급 휴가로 간다. 이거 성차별이 아니냐. 뭐 이런 이슈가 나오는 그런 내용이니까 같이 드라마 보면서 자세히 또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이전에 사이드 스토리로 한바다의 박학수 변호사라는 분이 기존 의뢰인한테 칼부림 당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거 무슨 사건 생각나세요? 최근에 있었던 그 대구 사건. 그거는 근데 조금 다른 게 승소했는데 이제 가해자는 패소한 쪽이고, 근데 이제 상대방 변호사를 찾아와서 이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여기 보면은 정명석 변호사가 밤중에 이제 자꾸 이상한 사람 들어오면은 자기 혼자 막 시뮬레이션 하면서 휘두르고 막 총 쏘고 막 난리치잖아요. 우리 정명석이 오버하는 거예요? 오버한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왜냐면 박학수 변호사가 이미 한번 당했잖아.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혹시 나도 찾아오는 거 아니냐? 왜냐면 또 그 가해한 사람이 지금 소재가 발견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신경 쓸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경험이 있어요. 실제 가해 행위를 당하지는 않았는데 구치소에서 편지를 받았어요. 의뢰인은 맞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다른 사람이 선임을 해준 거였거든요. 사실관계를 따져봤을 때 이제 전과도 있고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었는데 그 결과가 나오고 나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감정 표현을 한 거죠. 잊지 않겠다. 나가면 보자. 변호사다 보니까 본인도 이제 표현을 강하기는 못하는 거예요. 본인 혼자 스트레스 받는다 뭐 이러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뭐 찾아오지도 않고. 확실히 변호사들은 굉장히 위험하게 노출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판사나 검사는 보러 가려면 이제 뭐 거쳐야 되는 관문이 많은데 변호사는 그냥 문 열고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냥. 그래서 아령을 놓을 수가 없어요. 아령으로 이렇게 찍. 그래서 이제 그 미르라는 회사의 인사부장님이랑 한바다의 변호사를 미팅을 하고 있잖아요. 부당해고 무효 확인의 소송 뭐 이렇게 보통 부를 거란 말이에요. 그 회사에서는 사람을 마음대로 자를 수 있나요? 자를 수는 있죠. 잘랐을 때 이제 뒤에 이제 후폭풍이 생기겠죠. 물론 우리나라가 이제 정년이 보장되고 하긴 하지만 회사에서 사람 아예 못 자르는 건 아니죠. 뭐 일반적으로 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자를 수가 있고, 특히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일반 해고가 아니라 정리해고잖아요. 근로기준법 24조를 보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사유가 맞으면은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그 정리해고의 기준이 됐던 부부 둘 중에 한 명이 나가라. 뭐 이게 과연 정당한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다투는 거죠. 요거는 굳이 분류를 하자면은 해고가 부당하다는 걸 확인하는 소송이니까 이제 민사소송으로 분류가 될 수는 있겠죠. 영우가 아빠랑 같이 사과를 먹으면서 뭔가 그 대화의 맥락 같은 걸 읽는 게 너무 힘들다. 내가 법 공부할 때는 그런 거 필요 없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법을 하다 보면 맥락을 읽을 일이 없어요. 저는 오히려 무지하게 많은 것 같거든요. 내가 특정한 하나의 행동을 했다. 요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요 행동을 왜 하게 됐고 요 행동을 한 이유는 어떻게 됐고, 이런 맥락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혹시라도 요거를 보고 법조인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맥락 같은 거 별로 공부 안 해도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 하실까 봐 제가 간단히 언급드리려고 하는 건데, 오히려 맥락이라든지 대화의 뭐 상황이라든지 뭐 숨겨진 의미라든지 이런 거를 파악할 일이 많아요. 실제로 판결문에서도 판사가 판결문에다가 요렇게 행동을 했는데 요건 요런 의미로 보인다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캐릭터 붕괴인가 아니면은 그냥 영우의 사랑이 깊어져 가는 건가. 아빠가 물어봐요. 봤잖아요, 그 준호랑 하는 거. 남자친구 없습니다 얘기하잖아요. 얘 입장에서는 남자가 너 나랑 오늘부터 1일 이 얘기를 안 했으니까 자기는 사귀지 않는다 생각하는 거야. 근데 1일은 무조건 정해놓긴 해야 돼. 스무스하게 사귀다가 우리 그러면 이때를 1일로 하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지. 영우가 이제 변호사가 다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왜? 자연스럽게 구라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귀는 사람 없다고. 변호사로서 뭐 훌륭한 덕목이죠, 입 벌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마십시오. 요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원고 측 변호사가 증인 신문을 하고 있죠. 이제 뭐 정상적으로 잘 흘러가나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이런 얘기 나오면 판사가 제지를 해야 되는데 이거 넘어가잖아요. 이것도 좀 그동안 현실 고증이 잘 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약간 드라마의 재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역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변호사가 이제 증인신문을 할 때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고 약간 요리조리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대답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도 사실 대놓고 개소리를 하고 있어 막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싶은데 사실 그렇게
못 그치 하잖아. 마음속에만 있는 거지. 근데 나 이거 먹고 대리만족했어요 진짜. 너무 속 시원하더라고. 사이다 같은 진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이제. 계속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빨간색 서류가 보이잖아요. 보통 실제 이제 변호사들이 쓰는 양식인데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이렇게 나뉘거든요. 형사 사건에서 빨간색을 언제 써요? 고소할 때. 네, 고소할 때, 공격할 때. 그리고 이제 파란색은 방어할 때, 피해자나 피고인이. 그리고 이제 민사소송에서도 원고가 공격할 때 빨간색. 그 다음에 방어할 때 피고가 파란색. 구분을 해서 이제 하고 있고, 이 여기 밑에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 로펌, 그 다음에 뭐 주소, 전화번호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양식으로 쓰고 있고, 여기서도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잘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바로 이 장면. 이 권모술수가 봄날의 햇살이랑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봄날의 햇살이 사라지고 나니까 권모술수가 자연스럽게 우영우방으로 들어가죠. 제가 그동안 싹 벼르고 있었습니다. 이놈 새끼 이거 지금 고소할 거 없나 제가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 이거 뭐예요 지금 우영우방에 멋대로 들어가면. 주거침입. 누가 봐가지고 고소를 해야 되는데 우영우가 상대방 변호사에게 중요한 자료를 보낸 것처럼 이제 주장을 하려고 하잖아요. 봉투에다가 이제 명함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내고 물론 이제 뭐 요놈이 나쁜 생각을 하는 건 알겠어요. 왜 굳이? 우영우 명함이야 사실 같은 로펌이면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굳이 우영우 방에 안 가도. 그리고 요 자료가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가 출력해가지고 갖다 준 거잖아요. 또 출력하면 되죠 그냥. 권모술수는 제가 고소할 겁니다. 이 표정 보이십니까? 우리 준호의 그 얼빠진 표정. 우리가 사귀는 게 아니라고? 둘 다 확신을 가지고 서로 좋아하고 있다고 하면 굳이 안 물어보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 만나고 있긴 해요. 둘이 서로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 근데 한쪽이 아무리 봐도 뭔가 발을 걸치고 있는 것 같아. 멀티를 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런 거 들 때 하는 멘트가 있어. 오빠 우리는 무슨 사이야? 딱 요 멘트. 이거는 진짜 지극히 박변의 개인적인 의견이다. 저도 뭔가 쟤도 나를 좋아하나? 나랑 자주 만나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둘이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남자친구가 생겼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벙친 적이 있어요. 그건 좀 이상한데? 그래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적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뭐 집안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증거도 제출하고 했는데 결론은 원고들이 패소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긴 하지만 결론은 그거죠.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위기 상황이죠.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사원들을 정리했다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정도에 이르진 않았다. 하나하나 캐치를 해서 따져보자면은 좀 석연찮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해고가 무효가 될 정도로 잘못된 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이죠 결국. 그래서 가끔 보시면 의뢰인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아니 분명히 저거 잘못 인정된 거 아니냐 근데 왜 내가 줘야 되냐 이런 게 있죠. 과실이 없는 아주 완벽한 행위를 0점이라 그러고 일부러 한 고의로 나쁜 짓을 한 행위를 100점이라고 했을 때 그럼 1점부터 99점까지는 전부 다 과실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럼 1점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과실이 있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법원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한 40점 정도는 넘어야 과실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30점이다 그러면 과실이 있긴 하지만 과실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버리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특이한 장면이죠. 소송이 끝나고 심지어 원고가 패소를 했는데 원고가 피고 측 변호사를 초청을 해서 비빔밥 파티를 하고 있어요. 너무 비현실적이야 이건. 이거는 사실 맛집이라서 그래요. 웬만하면 이제 서로 마주치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소송이 완전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제 또 항소도 있고 이런데. 어차피 2심은 똑같이 또 한바다가 하겠죠. 현실이랑은 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여기서 마지막 장면인데 명석이 형이 기침을 하는데 피를 쏟네요. 내가 이제 피를 토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구분을 잘 해야 돼요. 객혈이랑 토혈로 나눠진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객혈은 내 호흡기 쪽에 문제가 있어서 폐나 이런 쪽에서 피가 나오는 거고 토혈은 말 그대로 나의 소화기관 위 이런 데서 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객혈 같은 경우는 기침하면서 나오고 토혈 같은 경우에는 구토를 하면서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객혈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상대적으로 좀 선홍빛이에요. 위에서 만약에 위출혈이 생겼어요. 그게 많이 나왔다 그러면은 피가 소화되거나 산화되고 오래되면은 좀 검은색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어두워요. 위장관 쪽에서 나오는 게 지금 어둡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폐 쪽일 것 같거든요. 느낌이 색깔이 별게 아니어야 될 텐데 명석이 형도 거의 뭐 제 마음속의 주인공 수준이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될 텐데 참. 명석이 형은 되게 호감 가는 캐릭터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왜냐면 후배 변호사들한테 나이스하고 의뢰인도 잘 케어하고. 되게 이상적인 변호사잖아요. 명석이 형이 4화만 더 버티면 살 수 있어요 지금. 마지막 화 때 가버릴 수도 있잖아. 그 전까지만 안 죽으면 돼. 그럼 버티는 거야 이제. 우영우 12화를 제가 리뷰를 해봤고요. 오늘도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러브라인 얘기가 좀 많이 나온다 싶었는데 좀 오늘 적었던 것 같아요. 부디 13화에서는 좀 더 러브라인이 많이 나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